자, 오늘 첫 자시 학습지를 마무리했고요. 이제 문제풀이를 할 겁니다. 자, 문제풀이 강의는 선생님이 항상 녹화해서 올려줄 겁니다. 시험 때 여러분들이 대비해서 다시 볼 수 있도록 지금처럼 녹화해서 올릴 예정이고요.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학습지를 나눠주게 될 건데 학습지 뒷면에 보면 이제 문제가 나올 거예요. 자, 여기 있는 문제에 대한 풀이를 할 예정입니다. 자, 근데 보면은 여기 기초 기본 발전이라고 해서 선생님이 교과서 페이지랑 문제를 다 적어 놨어요. 여러분들 교과서 문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먼저 푸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 나와 있는 추가 문제들에 대해서만 일단 풀이를 해줄 거고요. 그 후에 추후에 여러분들 교과서 문제 풀이가 더 필요하다고 한다면 선생님이 따로 풀이를 찍어서 업로드를 하거나 우리 수업 시간 때 풀이를 직접 해줄 예정이에요. 교과서에 대해서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선생님이 문제풀이를 찍어서 올려주기 때문에 이 뒤쪽에 있는 추가 기초 기본 발전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더라도 강의를 듣고 푼다면 여기를 백지로 남겨놓지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뒷부분은 항상 스스로 풀어보고 그 다음에 선생님의 강의를 본 다음에 다시 확인해서 완벽하게 채우는 그러한 연습으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추가 기초 문제부터 한번 풀이해 봅시다. 자, 추가 기초 문제 1번입니다. 다음은 분수 40분의 7을 유한소수로 나타내는 과정이다. 자, 우리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분수에 대해서 배웠었죠. 자, 그 과정 한번 보겠는데요. 자, 이때 각각 A, B, C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유한소수로 나타내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000분의 b처럼 우리 10의 거듭제곱으로 바꾸어서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렇죠? 자, 근데 우리 10의 거듭제곱은 10이 2 곱하기 5이기 때문에 2와 5의 짝을 맞춰서 10의 거듭제곱을 만들 수 있었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래서 요거를 보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자, 40분의 7에서 분모 40을 뭐 했냐면 소인수 분해합니다. 자, 40을 소인수 분해하면 자, 요렇게 자, 이 소수로 나눠가는 자, 행위를 하다 보니까 마지막 소수가 나오고요. 그래서 40은 2의 세제곱 곱하기 5구나 라고 소인수 분해를 통해서 분모에 2가 몇 개이고 5가 몇 개인지 알아볼 수 있었어요. 자, 그럼 이 결과 2가 3개가 있고요. 5가 하나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근데 우리 10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2와 5가 만나서 생겨야 돼요. 근데 2가 3개나 있고요. 5는 하나밖에 없어요. 얘네들을 다 10의 거듭제곱으로 짝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5가 몇 개가 필요하냐? 그렇죠. 2개가 더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개를 더 채워주기 위해서 여기에 5 곱하기 5만큼을 더 곱해줘야겠죠. 즉 A는 5 곱하기 5인 얼마다? A는 5 곱하기 5인 25가 돼야 된다라고 쓸 수 있겠네요. 자, 왜 5가 2개가 필요하다? 5가 2개가 부족했기 때문에 분모 분자에 5 2개. 자, 그래서 25를 더 곱해서 짝을 맞춰준다라는 거였어요. 자, 그럼 그 결과 어떻게 되냐? 2 3개, 5 3개의 짝을 맞춰서 12 3개가 생기고 13개가 바로 1000이 되는 거죠. 자, 그럼 B는 결국 뭐냐? B는 결국에는 여기 있는 자, 7 곱하기 5 곱하기 5. 자, 요 결과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7 곱하기 5는 35고요. 자, 여기다가 5를 더 곱해주면 걔가 바로 B가 되겠구나라는 거죠. 자, 그래서 35에다가 5를 더 곱해주면 175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B는 175라는 걸 알았고요. 그럼 C는 어떻게 했냐? C는 1000분의 175니까 자, 소수 셋째 자리까지 가야겠죠. 그래서 0.175. 자, 이렇게 나오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렇게 분수를 소수로 바꾸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기억해 주고요. 그 다음 유한소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 뭐였냐? 결국 분모가 10의 거듭제곱으로 표현될 수 있으면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구나. 근데 10의 거듭제곱이 되기 위해서는 10이 2와 5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분모의 소인수로 2나 5만 있으면 10으로 만들어줄 수 있겠구나 라는 거였어요. 자, 요 내용 기억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2번 문제를 봤더니 이제는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는 것은? 이라고 물었어요. 자, 아까 우리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건 뭐였냐? 자, 분모가 10의 거듭제곱이 돼야 돼요. 자, 10의 거듭제곱이 되기 위해서는 2나 5만 있어야 돼요. 2나 5, 분모에 2나 5 말고 다른 것이 있으면 10의 거듭제곱으로 남길 수가 없어요.
그 친구가 방해하기 때문이죠. 2나 5 말고 다른 숫자들이 방해하기 때문에 10의 거듭제곱이 돼서 유한소수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2나 5만 있는지 확인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8분의 3이다. 자, 8분의 3은 기하분수죠. 근데 8은 소인수분해하면 2 곱하기 2 곱하기 2, 즉 2의 세제곱이에요. 자, 2만 있으니까 우리가 충분히 짝을 맞춰주면 10의 거듭제곱 만들 수 있겠죠. 따라서 얘는 유한소수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25분의 9 볼게요. 자, 약분 안 되는 기약분수죠. 이제 분모가 25인데 25는 여러분들 보다시피 5 곱하기 5죠. 자, 5 곱하기 5니까 자, 분모의 소인수로 5밖에 없어요. 2를 추가해 준다면 10의 거듭제곱 만들 수 있고 얘는 충분히 유한소수가 될 수 있는 친구겠죠. 자, 50분의 11. 자, 50분의 11 기약분수 맞고요. 50은 소인수 분해해 주면 2 곱하기 5 곱하기 5. 자, 이렇게 나오겠죠. 자, 따라서 2랑 5 말고는 다른 게 없으니까 10의 거듭제곱으로 만들 수 있고 따라서 유한소수가 되겠구나 라고 볼 수 있네요. 자, 4번 같은 경우에는 약분 가능한가 봤더니 약분 가능하지 않죠. 자, 따라서 얘는 기약분수인데 분모에 3 곱하기 5의 제곱, 즉 3이 있습니다. 자, 이 3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따라서 이 3 때문에 분모가 10의 거듭제곱으로 남을 수가 없고 따라서 유한소수가 되지 않는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얘는 유한소수가 되지 않겠구나. 왜? 기하분수인데 분모에 3이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유한소수가 될 수 없구나 라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5번도 볼 건데, 자, 5번 약분이 가능한가 봤더니 약분이 충분히 가능하네요. 자, 7하고 14랑 약분했더니, 자, 이렇게 2의 제곱 곱하기 5분의 2로 남고요. 자, 분모를 봤더니 이제 분모가 2랑 5밖에 없어요. 소인수 2랑 5밖에 없기 때문에 얘는 결국에는 유한소수가 되는구나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거죠. 자, 따라서 여러분들 유한소수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판단한다? 자, 첫 번째 기하분수로 만든다. 두 번째 기하분수로 만든 그 분모에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그 소인수가 2나 5만 있는지 판단한다. 2나 5만 있다면 유한소수가 되지만 2나 5 이외에 다른 값이 있다면 유한소수가 될 수가 없다. 2나 5 말고 다른 소인수가 유한소수가 되는 것을 방해한다. 자,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추가 기본 문제로 넘어왔어요. 자, 조금 더 어려워진 문제인데 근데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분수 60분의 네모를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대요. 자,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 그 얘기는 뭐냐? 기하분수로 만들었을 때 분모에 소인수가 2나 5만 있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주어진 분수에 자, 분모를 먼저 봅시다. 자, 분자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분모부터 봅시다. 자, 분모를 보면 60이에요. 60은 소인수분을 했더니 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로 소인수분해 됩니다. 자, 그럼 60분의 네모는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분의 네모예요. 자, 근데 얘가 유한소수가 되기 때문에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만 있어야 되는데 2와 5가 있지만 모두 있다? 3도 있다. 따라서 이 3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이 3이 유한소수가 되는 것을 방해하겠죠.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는 유한소수가 되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3 자체가 어떻게 된다? 사라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라졌기 때문에 유한소수가 됐겠죠. 자, 그럼 이 분모에 있는 3이 사라질 수 있는 방법은 뭐일까요? 맞아요. 분자랑 약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즉 분모랑 분자가 3으로 약분이 돼서 이 분모에 있던 3이 없어진 다음에 2나 5만 남았기 때문에 유한소수가 됐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즉 네모는 3하고 약분이 가능해야 돼요. 자, 3 자, 이렇게 써볼게요. 그냥 자, 3과 약분이 돼야 된다. 자, 근데 3과 약분이 된다라는 뜻은 결국 뭐냐? 3과 약분이 되려면 3의 배수여야 한다는 거예요. 자, 3, 6, 9 같은 그런 숫자들은 자, 분모에 있을 때 분모의 3과 서로 약분이 가능하겠죠. 따라서 네모는 3의 배수여야 한다라고 우리가 체크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3과 약분이 된다? 그럼 3의 배수여야 되는구나. 자, 근데 네모는 한 자리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3의 배수 중에서 한 자리 자연수를 찾아줘야겠죠. 자, 따라서 우리 네모가 될 수 있는 값은 3의 배수 3, 6, 9. 자, 이렇게 세 가지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실제로 여기 3이 들어오면 3 약분 되겠죠. 6 들어와도 6, 3 약분 되고 9, 3 약분 돼서 자, 이런 경우에는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만 남아서 유한소수가 되는구나 확인할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추가 발전 문제입니다. 자, 위에서 나왔던 문제에서 조금 더 발전된 문제인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 두 분수 24분의 5와 70분의 3의 어떤 자연수 A를 각각 곱하였대요. 자, 그럼 이 얘기를 한번 표현해보면 24분의 5 곱하기 A를 했다. 그 다음에 70분의 3에다가 곱하기 A를 했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각각 곱해서 소수를 나타냈더니 뭐가 되었다? 유한소수가 되었다. 유한소수다?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만 되는 그런 수로 돼갖고 유한소수가 됐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는 뭐냐면, 자, 24분의 5에다 A를 곱했을 때 얘가 뭐가 됐다? 얘가 유한소수가 됐다. 그 다음에 70분의 3에다가 A를 곱했더니 얘도 뭐가 됐다? 유한소수가 됐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자, 요 숫자와 요 숫자는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만 있는 기하분수로 표현될 수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거예요. 자, 근데 24가 어떻게 생겼냐? 소인수분을 한번 했더니 자, 이렇게 2, 6, 3 나와서 24는 2의 세제곱 곱하기 3분의 5 이렇게 표현됩니다. 근데 얘가 지금 유한소수가 되기에는 문제가 있죠. 뭐가 문제냐? 3이 있어요. 분모의 3이 유한소수가 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한소수가 됐다? 그럼 이 3이 여기서 없어지게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3이 없어지려면 여기서는 방법이 뭐냐면 A와 약분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자, 현재 지금 자랑은 약분이 안 되죠. 3이. 따라서 3은 A와 약분이 돼야 된다. 자, A와 3이 약분이 돼야 돼요. 즉 A는 3과 약분이 돼야 돼요. 그쵸? 3과 약분이 된다는 뜻은 결국 뭐냐? 3의 배수다라고 얘기했어요. 위에서. 그쵸? 자, 따라서 첫 번째 조건으로 우리 A는 3의 배수가 돼야 된다는 걸 먼저 파악할 수 있구나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자, 이 부분이 너무 옆에 갔으니까 조금 당겨 올게요. 쓰기가 자리가 좁으니까. 자. 그러면 아래에 있는 조건을 한번 볼게요. 자, 아래에 있는 봤더니 분모가 70이죠. 70을 소인수분해하면 자, 이렇게 나오면서 분모는 2 곱하기 5 곱하기 7 분의 3 곱하기 A 이렇게 표현될 거예요. 자, 근데 이 숫자를 봤더니 분모에 7이 있어요. 7은 2나 5가 아니니까 유한소수가 되는 것을 방해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한소수가 됐다는 건 7이 사라졌다라는 뜻이죠. 자, 이 7이 뭐랑 사라지냐? A랑 사라졌겠죠. 자, 그래서 A는 또 7과 약분이 된다라는 걸 뜻하고요. 자, A가 7이랑 약분된다는 건 결국 A는 뭐다? 7의 배수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A는 3의 배수여야 되고요. 두 번째 조건은 A는 7의 배수여야 돼요. 자, 이것을 합치면 결국 뭘 얘기할 수 있냐? A는 3과 7의 공배수다라는 겁니다. 공배수. 자, 3과 7의 공배수구나. 자, 이렇게 찾을 수 있고요. 자, 그런 A의 값이 될 수 있는 가장 작은 세 자리 자연수를 구해라고 되어 있으니까 3과 7의 공배수이면서 가장 작은 세 자리 자연수를 찾아주면 돼요. 자, 3과 7의 공배수는 자, 일단 여러분들 최소 공배수 자, 3과 7의 최소 공배수는 얼마예요? 27이죠. 자, 우리 중1 때 배웠는데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자,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의 배수예요. 자, 그래서 3과 7의 공배수는 뭐냐? 최소 공배수 21의 배수라는 뜻입니다. 자, 따라서 21의 배수면 21, 그 다음에 곱하기 2 하면 42, 곱하기 3 하면 63, 곱하기 4 하면 84, 곱하기 5 하면 105. 자, 이렇게 가는 값들이 우리가 가능한 A 값인데 그 중에서 가장 작은 세 자리 자연수니까 첫 번째 나온 세 자리 자연수 105. 따라서 그런 A 값은 얼마다? 105. 자, A가 105라고 쓰는 것보다 그냥 자, 그런 수는 뭐다? 105다. 자, 이렇게 얘기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선생님하고 15분 동안 위에 있는 기초, 기본, 발전 문제를 모두 풀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꼭 체크하시고요. 자, 복습하시기 바랍니다.